네, 김성욱의 마켓 시선 시간입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차근차근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FOMC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FOMC 회의를 전후해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미국 지표가 생각 밖으로 조금씩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고용이라든지 등등 해서 좋게 나오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역설적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12월에 힘을 조금씩 많이 얻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언제 하는 것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 내용도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히트를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네. 찾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10월 달에 이제 FOMC 그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분들이 위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수 위원들이 동의한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나눠진 내용이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안별로 보시면 자산 매입 그 규모하고 속도를 자동 조절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내용인즉슨 자동으로 조정하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정해지면 그것만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초과 지준에 대한 불이율을 또 인하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유동성 위축을,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일어나더라도 유동성 위축을 막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겠다. 또 국채와 MBS 비율을 또 동일하게 하겠다. 등등의 이제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하긴 하더라도, 테이퍼링 하긴 하더라도 시장에 가장 충격을 덜 하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기에 대해서 다들 예민해 하시고 그렇죠. 방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게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줄이는 규모가요. 그래서 거기서 대해서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간적으로 영향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그 안정책이 보완되기 때문에 다시 주가 지수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가 지수는 그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물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그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이 테이퍼링이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에 또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또 지수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회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단기적인 충격은 그래도 또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그 시간이 갈수록 전고점 근처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남은 거는 그러면 유동성 축소가 되고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건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실물 경제 쪽으로 돌아서서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같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밴드 이제 2,000포인트 근처로 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횡보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또 합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도 연초에 있을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또 우려감이 커지는 거,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커지는 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실물이라든지 매크로 지표가 워낙에 좋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조금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경제란 게 돈 쓸 여력이 많으냐, 그다음에 실제로 돈이 많으면 쓰고 있느냐라는 게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돈 쓸 여력이 그럼 뭐냐라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난 부자다 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고용, 그러니까 월급, 고용에서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 그러죠. 이런 그 내수 경기, 특히 미국과 같은 내수 경기에서는 이러한 그 돈 쓸 여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돈을 쓰고 있느냐? 맞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예상만큼 또는 예상 이상으로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고급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소비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돈 쓸 여력도 좋아지고 실제로 소비도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자꾸 당겨지고 또 그에 따른 유동성 축소 때문에 다시 거꾸로 이제 자산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고 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표들이 실제로 잘 나타나고 있고 경기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12월만 놓고 보자면 12월도 그래도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몇 주 또 있지 않습니까? 12월에는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점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연말이고 해서 뭐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2월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또 내년을 대비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내년에 있을 만한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재정 협상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미리미리 걷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인대 우리 또 중국 이벤트에 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중국에 전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벌어진 삼중전회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후처리, 그러니까 세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 많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중국은 춘절도 한 2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땡겨서 12월 달에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증시, 물론 최근에는 미국도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의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은 미국은 그래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물론 미국발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차별화되는 점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아닐까 싶거든요. 미국 기업 이익은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 이익에 대한 실망감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특징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추정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정이 잘못됐냐 아니면 진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 정도, 10%, 뭐 8%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평균 기업 이익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하고 크게 다른 수준 아닙니다. 그 정도고요. 예.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IT하고 자동차 부분은 뭐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부분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기 때문에 한 20% 이상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한 5% 남짓 정도.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나고요. 다른 비전차라고 하는 산업들은 사실은 선방에 작년 정도만 더 달성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만 않아도 사실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전체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그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비전차 중에 그러면 어디가 좋으냐 안 좋으냐 사실 또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폭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은 이런 모양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최근 들어서 크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6천억 원을 또 넘어서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11월 달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외국인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뭐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 다 같이 팔 것 같고 또는 아니면 또 같이 살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포커스 좀 맞추시면 과연 외국인의 매도가 추세적이나 구조적으로 거의 이제 떠나는 매도세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차익 매수, 차익 매도죠. 차익 매도는 아니면은 뭐 그 외국인 주체 간의 약간 변화냐 이런 부분인데 후자 쪽으로 보시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뭐 추세적으로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하는 빅 이슈,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뭐 그 처한 상황, 뭐 이렇게 아까 말씀 부익부 빈익빈 상황 등등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는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예측인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적극적인 또 외국인 매수가 다시 돌아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이 좀 변하고요. 예, 불확실성이 좀 가시고 난 다음에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인 매도세는 크게는 걱정할 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나흘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도를 벌이면서 많은 부분 걱정을 하실 텐데 추세 이탈은 아니다. 다만 또 추세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6천억 원대 순매도에 나서면서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투심권도 그렇고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 지수 하단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매매 패턴이 이제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뭐 하단을 방어하는 컨셉,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밴드 안에서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비적으로 매수 또는 수비적으로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은 그 밴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빠지면 사는 구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구조는 또 다른 밴드를 형성시키는 이런 내부적인 일종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나 다른 투자자분들도 이런 그 거대 기관들의 플레이를 인식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게 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밴드 플레이로 당분간은 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위주로 하시고 그래서 좀 좋아진다는 종목을 이제 이렇게 급한 사유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갑자기 빠지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타이밍은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한다는 컨셉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섹터나 종목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일종의 뭐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하는 약간 이제 물론 약간 논리적 비약일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좋은 회사, 좋은 종목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찬찬히 매매하시면은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변 변수를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